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대장동 의혹 수사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이 이런 시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서정옥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핵심 키맨으로 불리는 김만배 씨 극단적 선택의 시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네. 진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시각은 진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뭔가 이게 다른 어떤 목적을 왜 보여주기 아니냐 이런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히려 후자에 가깝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지금까지 뉴스로는 아직까지 유서가 없거든요. 네. 옛날에 그 김문기 씨나 유한기 씨는 유서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인데 변호사하고 한 20시간 가까이 지나서 변호사하고 이제 그 통화를 해서 신고를 한다. 이것도 이게 일반적인 경우와 좀 틀리거든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게 어떤 의도로 보여주기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이게 그 의도가 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다. 최근에 검찰이요. 네. 거의 자금 추적까지 최측근 최우양 씨나 또는 이제 천화동이 1호의 그 대표고 화천대유 대표 이한성 씨 있잖아요. 이런 이제 전방위적으로 자금 추적 압박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강력한 저항 내지기 경고 의미로 아마 이게 그 한 게 아닌가 저는 보여주기 이래 봅니다. 예. 즉 검찰 수사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네. 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그 의미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김만배 씨가 특히나 법조 기자로서 굉장히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비칠 것인가 아니면 법원이라든지 검찰에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어찌 보면 검찰에 저는 좀 무리한 수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측근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체포영장을 바로 발부를 받은 거예요. 예. 뭐 기존에 어떤 소환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조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부터 했거든요. 네. 보통 체포영장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거나 최소한 이런 거라도 있어야 그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를 하는 것인데 이인신에 대한 강제적인 어떤 수사를 먼저 시작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그 최우양 씨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 재판에 한 번도 빠짐없이 본인이 오히려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끌고 와서 참석을 할 만큼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강제 수사부터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김만배 씨로 하여금 오히려 굉장한 압박을 줬으리라 생각을 해요. 특히나 그 개인적인 친밀도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지금 어찌 보면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해서 지금 김만배 씨는 계속 자신의 재산이다 그렇죠. 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그 측근들을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의 측근들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수사 지금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만큼 그리고 특히나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까지의 법정 출석 모습,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정말 본인의 생명을 해야 할 만큼의 어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인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좀 무리한 것 아니냐? 저는 이게 무리한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수사가 만시지탄 너무 늦은 거죠. 오히려 이제 초기에 그 전 정권의 검찰이요 대장동 수사를 이게 그 저는 수사를 한 게 아니고 극단적으로 이게 말하면 오히려 이게 은폐한 게 아닌가 덮어준 전 검찰. 전 검찰이 저는 이제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때 전에 검찰까지 수사해야 된다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범행이 있으면 바로 자금 추적하고 하는 게 그 순서가 그렇잖아요. 예. 왜 이제 와서 하는 겁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대장동 때문에 이게 전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이랬습니까? 당군일의 최대 부패 비리 범죄 아닙니까? 근데 왜 저는 이제 와서 이게 늦냐? 오히려 이게 만시지탄이다. 이래 봅니다.
이 부분까지도 듣겠습니다. 네, 저도 참 만시타일 하는 부분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 뭐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다. 저는 글쎄요, 검찰이 그렇게 정권에 따라서 간다면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바뀐 뒤로 6개월이나 지났어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이 자금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거 저는 조금 검찰이 오히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그런다라고 생각 들고 50억 클럽에 대한 당연히 수사가 이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늦추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도 뭐 순서가 있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은 이 수사가 끝나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의 여권의 의원에 의해서 이름이 다 적시가 됐어요. 그만큼 필요한 수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의혹을 해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찰이 늦었다라는 건 동의하시는데 어디가 늦었냐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늦었다 하면 자금 추적이 늦었다. 즉 그 의미는 이미 돈 세탁하고 다 끝났으면 못 찾는 거 아니냐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봐요. 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요즘 이게 수사 기법 있잖아요. 기술이요. 어떤 범죄 기술보다 한 발자국씩 앞서 나갑니다. 범행을 이렇게 은폐하고 숨기는 기술보다 이렇게 잡아내는 기법이 더 많이 발전합니다. 지금 이게 돈 세탁을 아무리 해도요. 해도 이게 현금이 1,000만 원 이상만 거래돼도 FIU에 다 이게 통보가 돼요. 남긴 하죠. 네. 예. 그럼 이게 다 그 흔적이 통보돼 남은 걸 다 이게 모아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게 뭐 수표를 세탁한다든지 이런 거 자금 추적 얼마든지 저는 이게 가능하다. 예. 이제까지 다만 이게 검찰이 안 한 것뿐이지. 저는 이제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고 추적하면 충분히 차명 부동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이게 자금 출처를 조사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현금이든 수표 세탁이든 추적이 가능하다 봐요. 네. 이 뭐 자금의 행방뿐만 아니라 이제 김만배 씨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난 재산 은닉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좀 보시는지. 은닉을 하려고 했었으면 네. 예를 들어서 은행 간의 거래를 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추적된 내용들은 대부분 은행 거래를 통한 것들이라든지 양성화된 거래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은닉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은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것이지만은 네. 현금의 비율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의 보도상으로 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은행 간의 거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은닉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도 지금 수사가 뭐 좀 돼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검찰에서의 시각은 구속영장 발부 후에 구속을 시킨 다음에 본격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영장 발부가 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어떤 것을 적시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 부분까지 우리가 그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를 좀 보고 난 다음에 좀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양성화된 방법을 쓰면서 은닉을 했다라는 부분은 약간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네.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너무 양성화된 것이 과연 은닉이냐. 지금 이게 천화동이 1호에서 빼낸 게요. 네. 한 470몇 억 됩니다. 그 중에는 이제 현금 인출도 있고요. 물론 이제 수표 인출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계좌로 보낸 돈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계좌로 보낸 돈들도 용도를 허위로 꾸미면 그것도 이게 은닉이죠. 그렇잖아요. 목적이나 용도를 허위로 서류를 꾸미면 네. 따라서 저는 이제 현금은 당연히 은닉이고 그 외에 은행 간의 거래도 얼마든지 은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할 텐데 문제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 시도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검찰에서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참 검찰에서의 지금 참 이게 소설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개연성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네. 참 우연히 최우영 씨라는 분이 우연히 또 전 쌍방울의 전 부회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쌍방울 고리가 갑자기 생겼네. 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지금 뭐 쌍방울 그룹에 어찌 보면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교집합이 하나 생겨버린 것이거든요. 저는 이 고리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어떻게든 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제가 이재명 대표로부터도 직접 들은 바가 있지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그 허위의 사실이다, 이제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 어떤 뭐 이것 관련했던 뭐 이태영 변호사라는 분에게도 제가 몇 번 수차례 물어봤지만은 정말 자기도 그런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쌍방울 그룹과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련성은 굉장히 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고리를 만들어서라도 엮고 있다. 지금 이게 저는요. 오히려 이번에 그 김만배 씨 극단 선택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더 빨라진다. 오히려. 오히려 이게 더 빨라진다 봐요. 네. 지금 이게 빨리 수사를 자금 추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야지 또 이게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최우양 씨 있잖아요. 네. 이분이 그 비자금 관련 서류들 있잖아요. 이걸 딱 이게 맡겨놓은 게 검찰에 압수가 된 거예요. 비자금 장부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진실일 거 아닙니까? 그게 26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게 과연 어디에 썼는지 로비 다 이게 놓을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는 오히려 자금 추적이나 흐름이 상당히 검찰이 더 빨라질. 그래서 오늘도 이게 영장을 2명 벌써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이 김만배 씨 뭐 어떤 선택에 주춤하거나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예.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신속하고 더 빨리 이게 수사를 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쌍방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게 이태영 변호사나 이남석 변호사 두 분이 하잖아요. 예. 이분이 그 수원지검에 그 수사 기밀 서류 있죠. 이걸 이게 누설한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구속되고 기소된 사람이 있잖아요. 쌍방울하고 변호사가. 근데 그 변호사 비용을 얼마 신고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게 변호사 몇십 명인데 총합 재산 2억 5천 했죠. 제가 이게 듣기로 뭐 500, 1000 이렇게 신고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상식에 맞습니까? 이분들의 경력을 보십시오. 그 화려한 정관 검찰이 그리고 이게 그 부인도 무혐의로 사실상 무혐의로 이끌었잖아요. 부인 김혜경 씨 옛날에 그 해경궁 김 사건요. 네. 그것도 이게 이태영 변호사가 거의 했거든요. 근데 변호사비 그 무료 이래가 이게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이게 어디 가서 변호사비를 하면 시세를 물어보세요. 과연 이게 얼마인지 김만배 씨에게 태평양이 얼마를 주는지 물어보시라고요. 그게 저는 20억이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녹취가 다 나왔는데 현금 3억에 전환 사채 20억입니다. 전환 사채라는 건 이게 전환을 시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저는 현금 3억이면 오히려 이게 적정선이지. 그게 그 오히려 지금 신고한 게 터무니없다. 아하. 따라서는 변호사비, 대납이 최우양 씨 예. 통해서 이게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 이래 봅니다. 오히려 변호사비 얘기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더 있어 보인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녹취록은 네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도 나중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그 녹음을 한 사람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라. 왜 그러냐면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이 그 기부금 같은 걸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태영 변호사랑 상담을 하러 간 거예요. 네. 근데 과거에 이태영 자기가 들었던 어디서 들었던 내용인데 뭐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으로부터 뭐 수억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 때문에 좀 싸게 할 테니까 너도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조금 더 싸게는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신 나에게 기부금을 달라라는 식으로 해서 이거 나중에 다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런 근거로 해서 얘기하신 부분은 조금 많이 앞서갔다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어떤 그 대표와의 관련성은 아직 밝혀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변호사비 대납 수사를 벌써 1년 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왜 수사가 안 되고 있겠습니까? 어떤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접적인 물증, 오히려 간접적인 물증조차도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극단적 선택의 시도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의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건 두 분이 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의도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이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둬야 되느냐 어떤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오히려 보호를 위해서도요. 네. 교도소에서는 이제 이거 다 보호가 되잖아요. 감시가. 저는 신병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보는데 네. 다만 이게 그 방법이 좀 있을지 아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해도 이게 범죄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네, 네. 이번에도 이게 연장하려고요. 했죠. 또 횡령 혐의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기존의 기준에 배임하고요. 원래 횡령하고 배임은 똑같은 범죄예요. 특별관계입니다. 법률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배임 영장하고 살짝 똑같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게 영장 발부가 안 된 거예요. 그다음에 교도관한테 165만 원 그 김영란법이거든요. 이걸로 이게 영장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뭐
무조건 이게 신병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범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뭐 다시 이게 수감시킬 수는 없는데 네. 그러나 이게 좀 앞으로 이게 그 감시는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을 위해서도 이래 보입니다. 네. 예, 보통 이제 신병을 이렇게 자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병 확보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네. 말씀대로. 왜냐하면 교도소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영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최우양 씨라든지 이한성 씨에 대해서 그 비자금에 대한 뭐 이것을 공모한 혐의잖아요. 예. 은닉을 했다는 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김만배 씨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공범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도 김만배 씨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김만배 씨와 관련된 이제 사건 재판이 연기가 됐어요. 두 개는 벌써 연기가 됐고 하나 좀 미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건강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거죠. 지금 이게 제가 이제 그 화천대유 관계자한테 좀 들은 이야기로는요. 네. 지금 심각하게 뭐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위독한 이런 상태는 아닌데. 의식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좀 피가 노다 보니까 뭐 폐 쪽으로 약간 이게 흘러 들어간 이래서 이게 좀 수술이나 그 진행 경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지금은 차단돼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네. 따라서 이제 그 치료 상태나 경과 상태를 좀 보고 아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재판이 연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섣부르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뭐 16일, 19일 재판은 연기가 됐고 일단 네. 법원에서는 23일 날 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신체적인 건강보다는 정신적인 지금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에서 나와서 어찌 보면 고강도의 지금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네. 보통 이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도 기일을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거의 특별재판이라고 해서 연속적으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차수도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또 버텨낼 오히려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제 병원에서 어떤 객관적인 소견서 예. 내지는 진단서 등을 받아서 법원에서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또 다른 키맨 이제 최우양 씨예요. 최우양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쌍방울의 고리를 또 갖고 있기도 하지만 김만배 씨의 또 오랜 측근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압박입니까? 제가 이제 그 최우양 씨 저도 이제 그 화천 대유 관련한 게 재판을 하나 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성남시 의장 최윤길 의장.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가 계속 그 재판에 오면 최우양 씨는 이제 그 재판에 몸이 안 좋을 때도 휠체어까지 타고도 맞아요. 모든 게 재판을 올 정도로 20년 동안 오랜 측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조폭 출신인데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쌍방울의 대표이사와 부회장까지 이런 분이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쌍방울과 김만배 씨 측의 중간에 연결고리가 최우양 씨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김만배가 최우양한테 돈 거래한 게 많잖아요. 예. 지금까지 이게 뭐 한 80억 이상의 돈이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용처가 이게 어디에 이용됐냐? 이게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갔느냐? 아니면 이게 쌍방울의 뭐 M&A나 주가 조작에 이용됐느냐? 이런 게 모든 자료를 알고 있는 이런 게 키맨이 아닌가? 네. 서류도 많이 보관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재판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게 이례적이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그 내일 영장이 심사하잖아요. 저는 두 분 다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한성 씨나.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범죄 수익 은닉은 5년이야 상당히 중대한 범죄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행위가 다 정금이라는 행위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영장이 발부되면 아마 이제 그 자금 추적, 쌍방울하고 김만배 씨 측 이쪽으로 이게 검찰 수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류에서 또 지류로 뻗어나간 형국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면 네. 갑자기 이제 김만배 씨의 비자금 의혹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지금 최우양 씨를 통해서 지금 쌍방울이라는 고리로 해서 이재명한테 갖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검찰의 의혹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뻗어가고 있는 형국인데 글쎄요, 저는 뭐 거기까지 뻗어가리라고는 보지도 않고 예. 일단은 뭐 이게 비자금의 어떤 범죄 어떤 은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수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사업
비용이다, 네. 아니면 무슨 차용 비용이다, 이 부분 본인들이 이제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아마 입증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예. 최유영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특이한 이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폭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것이 명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최근의 행적은 최연소 성균관 부학장이라는 또 얘기도 부관장. 있어요. 부관장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특이한 이력이죠. 그런 면에서는 뭐 어떻게 또 그 최연소 부관장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또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의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어떠한 색안경을 끼고 범죄자다라는 시각으로 볼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김만배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20년 이상 된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범죄를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명확한 증거 없이 하다가 오히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역풍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단적 선택의 시도를 하기 전에 뭐 지인을 통해서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압박을 하니까 무슨 얘기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좀 사라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좀 말이 바뀌었단 말이죠. 과거와 다르게. 네. 김만배 씨도 그럴 가능성은 있는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남욱 변호사는 이제 본인이 그 인터뷰를 했잖아요. 말이 바뀐 이유를. 네. 처음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찔러봐도 씨도 안 먹힌다. 이걸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어요. 그때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한테 그 회유를 한 거죠. 네. 회유하면서 그 나도 유서까지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감정이나 또 이성의 여러 가지 회유, 호소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살려줘야 되겠다. 이래서 남욱 변호사가 거짓말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본인이 이제 다 밝혔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의 주장. 예, 주장입니다. 네. 그분이 하게 된 배경을, 말이 바뀌게 된 배경을. 저는 이제 이번에요. 이번 이게 뭐 물론 이게 보여주기라고 저는 보지만 본인이 이게 완전히 진짜 극단 선택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지금 이게 김만배 씨 심정은요. 엄청나게 그 많은 고민과 번민 진짜 이게 그 괴로운 상태는 맞아요. 이제 완전히 검찰 수사가 자금 추적까지 마지막까지 와버리고 그리고 이게 옛날 동지라고 도원결이 맺었던 분들이 하나둘씩 양심선을 하고 있잖아요. 유동규 씨부터 남욱 전부 다 이게 폭로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내 혼자 이게 부인한다고 되는가? 나도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나 모든 에게 진실을 밝혀야 될까? 이런 이게 고민도 상당히 있을 거라 봅니다. 따라서 저는 뭐 이번에 그 본인한테 이게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요. 어떻든 간에 보여주기든 어떻든 간에 따라서 이제 그 심경에 상당히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다면 이게 저는 퇴원 이후에는 본인도 이게 이제 진실을 좀 밝혀야 되겠다. 내 혼자 이게 은폐한다고 진실이 덮여지는가? 이런 게 고민을 많이 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검찰이 지금 김만배 씨가 얘기하듯이 검찰이 우리가 국민들이 모르는 굉장히 그러니까 강압적인 수사 방법은 아니지만은 본인을 굉장히 괴롭히는 수사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기존에 예를 들어서 검찰 조사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검찰청에서 자체 분석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의 수사가 어찌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만배 씨 같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담담했던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상황이란 말이죠.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진술의 번복 여부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번에 변호사로서 상당히 약간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뭐냐면 김만배 씨의 변호인에 대해서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정파적인 논리라든지 어떠한 유불리를 다 떠나서 변호사로서 변호사에게 어떠한 변호권을 고유의 변호권, 의뢰인과의 관계, 특히나 오늘 서울변호협에서 성명도 냈습니다마는 변호인의 빈의권이 있거든요. 의뢰인과의 빈의권. 그것을 침범한다는 것은 변호인이 의뢰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검찰 수사가. 저는 뭐 모든 걸 다 떠나서 검찰의 이러한 수사 방법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자신들의 수사 방법이 옳은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 네. 뭐 예,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김만배 씨가 이제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원래는요. 김만배 씨가 이게 정리해서 녹취록에 보면 원래 이게 그 천화동이 1호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그분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아니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 할 분은 나이가
나이가 이게 김만배 씨 나이가 65년생이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이재명 대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재명 대표 그분 거라 했다가 갑자기 본인 거라고 말을 바꾸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밝히고 있잖아요. 저는 김만배 씨도 이게 이 방송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이제는 좀 국민을 위해서든 진실을 밝혀라. 그분이 누군지 본인이 그분 한 걸 이렇게 한번 다시 촉구드립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